안녕하세요. SC제일은행 투자전략가 최보경 팀장입니다. 이번 주 콕 집어드릴 글로벌 마켓 뷰 주제는 여전히 높은 물가, 후퇴한 골디락스 기대입니다. 네, 미국과 유로존의 물가가 예상을 상회하는 흐름이 지속되면서 연준의 추가적인 긴축을 좀 자극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차트는 이제 연준이 중요하게 참고하는 물가 지표이고요.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PCE 근원 물가 지수가 예상을 좀 상회하는 흐름이 나왔고, 특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서비스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 같은 경우에도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흐름이 나오면서 연준의 긴축이 재차 강화될 수 있겠다라는 우려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월 이후 시장에서 이어져 왔던 기대감은 이제 골디락스 기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가가 둔화되지만 경기는 또 침체에 빠지지 않는다는 이런 아름다운 시나리오가 시장의 기대감을 높이는 요인들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처럼 물가가 이렇게 빠르게 아래로 내려오기 힘들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연준의 추가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다시 한번 주식시장의 저점을 좀 낮추는 요인들로 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내내 좀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좀 강화하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역사상으로 봤을 때도 연준이 좀 과도하게 긴축을 이어갈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경기 침체로 이어진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표에서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연준이 첫 번째로 금리 인상을 했던 시기, 그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지난 후에 미국 경제가 좀 침체에 진입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에 24개월 지난 이후에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에 좀 진입을 했었고요. 또 이 장단기 금리 역전 같은 경우에도 미국 경기 침체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로 확인이 되는데,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이후에 16개월이 지난 이후에 미국 경제가 좀 침체에 진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보면 사실 지난해 3월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이 좀 시작이 됐었고, 또 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던 시점은 작년 7월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가 됐을 때는 미국이 경기 침체에 좀 진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감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주식시장, 이 가장 중요한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침체에 진입하고 난 이후에 저점이 좀 형성이 됐다라는 부분까지 감안해 봤을 때 조금 방어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좀 좋은 대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전망의 이제 주요 리스크 요인은 소비입니다. 소비가 여전히 좀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지금 1조 4천억 달러의 초과 저축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좀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당장 경기 침체에 진입할 수 있겠다라는 우려는 낮추는 요인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긴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고려한 접근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좀 주식 비중이 너무 높은 투자자의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덜어내서 인컴 자산 그리고 우량한 채권의 비중을 확보하는 기회로 현재 시점을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주식 내에서 또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주식의 경우에는 주식 내에서 상대적으로 모멘텀이 있는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 중국 주식의 앞으로의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전인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난 5일에 전인대가 개막을 했고요. 전인대에서는 보통 이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수치에 굉장히 사람들이 주목을 했었는데, 이 목표치가 5% 내외로 제시가 됐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추이를 보면 5%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이제는 더 이상 굉장히 이머징 국가로서만 볼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5% 수준은 좀 합리적인 수준이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이 5%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발표된 정책의 초점은 이제 친환경을 좀 중요시하겠다. 그리고 공급망 차질에서 좀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고 오히려 중국이 기술의 자립도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을 개방을 해서 외국인들이 좀 접근 가능성을 높이도록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제 또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은 또 어떻게 가져갈지 하는 부분인데 재정 정책의 경우에는 3% 내외의 재정 적자를 통해서 좀 재정을 확대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통화 정책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최초의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한테는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라는 의지를 밝혔고 전반적인 통화 정책의 경우에도 좀 완화적으로 유지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좀 밝힐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들은 이 중국 경기가 좀 추세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중국의 주식의 성과를 좀 견인하는 요소들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저희가 준비한 글로벌 마켓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SC제일은행 모바일 뱅킹 자산관리 정보 페이지 또는 영상 본문에 제공되는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